안녕하세요. Listen no problem. 엄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라떼 아트 그리고 피처 튜닝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라떼 아트 피처 튜닝의 창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튜닝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처 튜닝 때문에 또 라떼 아트 잘하고 싶으신데 어려우시죠? 그렇죠. 피처 튜닝은 보통 이제 두 가지의 튜닝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위한 것, 그리고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섬세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튜닝.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피처 튜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바로 이 평집게입니다. 이 벤치로 하면 안 돼요. 벤치는 제가 처음에 써봤는데 안 되고 비즈 공예를 할 때 사용하는 평집게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피처 튜닝을 처음 시작한 게 2010년도인데 2010년도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게 되면서 피처 튜닝을 하게 됐죠. 그때 곤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일본 친구. 그 친구의 피처가 학주둥이처럼 엄청 긴 피처를 사용을 하는데 라떼 아트를 미친 듯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리던 로제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로제타였는데 그 친구의 로제타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나뭇잎 같은 걸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스트리머 커피의 라떼 아트 책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나뭇잎, 진짜 살아있는 나뭇잎 같은 또 새의 깃털 같은 그런 로제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미쳤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나라에는 수입된 피처가 없었어요. 그 일본 친구들은 레트웨어라는 RW가 쓰여진 레트웨어라는 미국의 그 피처를 사용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의 정체성, 한국 바리스타들의 정체성인 홈아트 피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홈아트 피처를 가지고 그 학주둥이 같은 피처를 한번 만들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 벤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비즈 공예를 하고 있었는데 이 평집게를 한번 써보라고 해서 한번 써봤었죠. 이게 잘 될까 해서 딱 잡았는데 와, 힘 전달이 너무 잘 되고 잘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뾰족하게 피처 튜닝을 하면서 라떼 아트가 무엇인지, 이 프리포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3, 14년 동안 피처 튜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부터는 라떼 아트 대회가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다들 피처를 튜닝을 하지 않을 때고 대회에서는 이 6온즈 사이즈의 작은 잔을 가지고 대회를 많이 열었었어요. 그래서 라떼 아트를 다들 섬세하게 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제가 그때 피처 튜닝을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 작은 잔에 엄청 섬세하게 라떼 아트를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에 제가 서울로 가게 되고 그때 많은 바리스타들이 함께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연습을 하고 또 제가 라떼 아트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라떼 아티스트들을 제가 많이들 알려주고 피처 튜닝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한국의 라떼 아트가 2014년도 이후로 폭발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도 제가 월드 챔피언이 되면서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호주, 중국, 태국 정말 많은 나라들을 가면서 제가 피처 튜닝들을 다 이제 알려주고 했었죠.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외국 대회 동안 제가 막 자리에 앉아서 피처 튜닝을 해요. 이유는 환경이 달라지니까 라떼 아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튜닝 피처를 들고 세계 대회를 갔는데 제가 연습하는 시간에 그래 봤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평집게를 가지고 그 대회장에서 계속 피처 튜닝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세계 대회 공간에서 제가 피처 튜닝을 혼자서 하고 있으면 외국 바리스타들이 막 와서 Paul, what are you doing? Hey, I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막 이런 식으로 Paul,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기다려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이따가 제가 우승을 또 하고 좋은 결과가 나요. 그러면 친구들이 피처를 들고 와서 Hey, Paul, I want. 피처 튜닝을 해달라고 들고 와서 제가 이렇게 막 만들어줘요. 그러면 너 어떤 스타일을 원해? 난 좀 섬세한 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섬세하게 해주고. 그 다음 난 피처가 이 혓바닥에 앞에 스파우트 혓바닥이 삐뚤어졌나 봐. 그림이 자꾸 삐뚤게 나와. 그러면 제가 또 혓바닥을 똑바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내 피처는 이렇게 좀 큰 하트를 만들고 싶고 쉽게 큰 하트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또 제가 그 스파우트를 만져서 우유가 앞으로 쫙 쏟아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하면 친구들이 와 신기하다, 와 진짜 맘마미야, what the amaz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피처 튜닝을 하면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저 또한 제 걸 나눠주면서 함께 웃고 즐기고 행복하고, 저 또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또 좋은 추억들과 좋은 그런 커리어도 쌓을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이 피처 튜닝이었고요. 한 가지 더 장점은 이 피처 튜닝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피처 튜닝을 하면서 막 힘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세요. 저도 맨날 힘든 시간대 이 피처 튜닝을 하는 게 취미였어요. 피처 튜닝하면서 강의나 좋은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피처 튜닝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은 비즈니스 같은 거 할 때 악수를 할 때 오 운동하세요? 와 손 아귀 힘이 너무 세시네요. 그래서 제가 네 일종의 운동을 하죠 라고 말을 해요. 피처 튜닝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 일종의 손 운동을 합니다 라고 하면 또 비즈니스에서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7번의 월드 대회를 우승하는 동안 우승했던 피처가 다 달라요. 그 매해마다 저의 기술도 개발되고 저의 이론도 개발되고 또 제 피처 튜닝도 개발되고, 더하기 한 가지 플러스, 이 홈아트 피처 베이스가, 이 홈아트 피처가 매년마다 계속 달라지니까 또 튜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튜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외국 바리스타들도 튜닝을 직접 하게 되고, 또 외국은 현재 튜닝 피처를 넘어서 이제 양산 피처로 오히려 튜닝한 모양으로 양산을 하고 있죠. 저랑 또 로라도 저희만의 노하우를 담은 피처를 지금 양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가지, 두 가지 버전을 더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튜닝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렴한 피처를 하나 사서, 혹은 주변에 이제 많이 널려져 있고 빛을 못 발하고 이제 외롭게 덩그러니 있는 피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피처들을 가지고 비즈 공예대 사용하는 이 평집게를 사셔가지고 튜닝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이 라떼아트를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담은 라떼아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튜닝 피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처가 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함께 피처 튜닝을 한번 직접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앞에 피처와 평집게가 있다면 지금 저와 함께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처 튜닝을 할 때는 스파웃을 보고, 요즘에 많이 나온 피처 중에 하나인데요, 스파웃이 넓게 돼 있어요. 이 스파웃을 좁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스파웃 이 텅 부분인데, 이 텅이 보면은 앞으로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다 보니 우유가 앞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우유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피처 튜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유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밀릴 수 있게끔 넓혀져 있는, 힘이 없이 넓혀져 있는 끝부분을 좁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끝을 너무 뾰족하게 하면 라떼아트를 할 때 이렇게 반대로 돌려보고, 끝을 너무 뾰족하게 하면 라떼아트를 할 때 그림이 오히려 섬세하지 않고 오히려 좀 잘 못 나와요. 그래서 끝은 조금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둥글면서도 전체적으로 뾰족하게 조금 더 좁아지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둥글면서 뾰족한 느낌. 자,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아까랑 다르게 둥근 느낌이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네, 다른 피처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또 다른 이제 오리지널 피처와 비교를 해보면 이 스파웃 부분이 뾰족하고 약간 둥그러졌어요. 그죠? 이렇게 끝이 둥근 피처가 이제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져서 아, 힘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고, 힘을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끝을 만지는 게 아니라 제 피처에
이 전체적인 스파우트 부분을 만져주는 거죠. 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피처가 좀 이렇게 스파웃이 피처 스파웃이 좀 넓은 형태라면 피처를 꺾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힘을 줘서 꺾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이렇게 옆이 접힌 느낌이 나고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스파웃이 뭔가 둥글었는데 정확하게 각이 탁 바뀌는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우유가 나올 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벽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한번 더 좁혀 볼게요. 자, 이제는 여기를 잡고 이 부분을 잡고 안쪽으로, 다시 이 부분을 잡고 안쪽으로. 자,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됐나요? 스파웃의 모양이 약간은 넓기만 했는데 이제 스파웃의 끝부분, 턱 부분도 좁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넓이도 좁아져서 우유가 모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파웃의 끝부분을 좁혀주고 그 다음 스파웃의 전체적인 넓이를 좁게 해주면 우유가 힘없이 넓게 나오던 게 이제 모아져서 힘있게 쏟아지면서 라떼아트가 쉽게 됩니다. 자, 한번 기울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보다 훨씬 더 좁아지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앞부분을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깨끗하고, 자, 요 튜닝한 피처는 뭔가 접혀 있는 부분이 보이시고, 자, 이렇게 봐도 이제 넓이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우유가 힘있게 쏟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봐도 느낌이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는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하트, 튤립, 로제타 이런 기본기를 하실 때는 이런 튜닝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섬세하고 프리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섬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세한 라떼를 좋아하신다면 이제 이런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원 스텝이에요, 그죠? 지금은 바디에서 원 스텝, 하나의 공간, 하나의 스파우스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엔 투 스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투 스텝으로 튜닝을 하는 방법은 중간에 너무 좁게 말고 처음 하실 때는 2분의 1로 나눠 보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이 스파웃의 2분의 1 지점을 꺾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만의 사이즈와 만의 투 스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주로 사용하는 투 스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딱 보면은 약 한 2분의 1 지점이 꺾여 있습니다. 그죠? 2분의 1 지점을 꺾었고, 자, 이제 보면 2분의 1 지점을 제가 꺾었어요. 한쪽이 꺾여 있죠? 이제 자, 한쪽이 꺾여 있죠? 바디에서 원 스텝, 투 스텝. 그러면 이제 한쪽은 이제 원 스텝이니까 투 스텝으로 동일하게 2분의 1 지점을 동일하게 제가 튜닝을 해줄게요. 이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투 스텝이 완성이 됐는데요. 모양을 보시면은, 자, 모양을 보면 이제 투 스텝이 나오죠. 바디에서 원 스텝, 투 스텝. 이 부분이 우유를 적게 부으실 때 적은 양의 우유가 각이 꺾이면서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적은 양의 우유가 요 원 스텝, 첫 번째 스텝에서 모이게 되면서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유를 많이 부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유를 많이 부을 때는 이 두 번째 스텝, 이 투 스텝에서 우유가 모이면서 힘을 받게 되고, 우유가 적게 부어질 때는 첫 번째 스텝, 원 스텝에서 우유에 힘이 생기면서 섬세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방법이 이제 투 스텝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이제 피처 튜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본적으로 튜닝을 가장 쉽게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튜닝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일반적인 피처가 있습니다. 기본기를 좋아하고 하트를 좋아하고 튤립, 로제타 이런 기본기를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리고 큰 잔을 사용한다거나 머그 잔, 테이크아웃 잔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거기에 기본기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우유가 앞으로 밀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혓바닥 부분이 길고 밑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 텅을 최대한 짧게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힘을 많이 주고 위로 눌러주면서 위로 들어줍니다. 자, 어때요? 지금 텅 부분이 많이 짧아졌죠? 혓바닥이 많이 짧아졌어요. 좀 더 없애볼게요. 눌러주세요. 힘을 꽉꽉 줘서 자, 이렇게 눌러주면 조금 전과 다르게 텅이 최대한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 텅 부분이 짧아지면 우유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면 우유가 앞으로 날아가게 돼요. 우유가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죠? 이렇게 부었을 때 우유가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유가 앞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테마 위에 그림이 잘 뜨게 되죠.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파웃이 많이 둥그러졌습니다. 이렇게 스파웃이 둥그러지면 이제 모양을 우유가 삐뚤게 나오지 않게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자, 오케이. 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 삐뚤지 않게 잡아준 다음,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피처 튜닝을 배웠겠지만 넓은 스파웃은 힘이 없다. 이제 우유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떨어지게 됐으니까 이제 스파웃을 원 스텝으로 좁혀주는 튜닝을 해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우유가 잘 모일 수 있게 스파웃을 우유가 잘 모일 수 있게 스파웃을 각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힘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제 스파웃의 벽면을 좁혀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파웃의 벽면을 좁혀주면 우유가 더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세지게 되죠. 그리고 기본기를 할 때 그리고 이 텅 부분이 짧게 되면 우유가 이렇게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유가 앞으로 날아가게 되면서 그림이 쉽게 뜨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기를 위한 피처 튜닝 원 스텝, 그리고 노 스텝과 숏 텅을 이용한 우유가 잘 뜨고 잘 밀리는 튜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투 스텝과 원 스텝 피처 튜닝인데요. 그리고 투 스텝은 섬세한 그림, 원 스텝은 기본기를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튜닝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피처 튜닝의 창시자 폴과 함께한 이 피처 튜닝 많이 어렵지 않았죠? 한번 손은 좀 아파요. 손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잘못해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살살 하시면 이렇게 되고, 좀 가벼운 피처를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처 튜닝에 대한 막연함, 라떼 아트에 대한 막연함, 이 some problem을 이 미스터 노 프로블럼 엄폴이 확실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역시 미스터 노 프로블럼 엄폴이었습니다.